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넌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야? 또는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은요? 나는 왜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싶은 걸까? 요리도 배우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고, 악기도 다루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글도 쓰고 싶고, 사업도 해보고 싶은 사람.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한 가지만 파야 성공하지. 넌 집중력이 없어. 아무거나 다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것처럼, 내가 결핍된 것처럼, 내 안에 그 넘치는 호기심이 마치 고쳐야 할 결함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오늘 저는 그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거나 하는 사람은 어쩌면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우물만 파라는 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말의 뿌리는 산업혁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장이 생겨나고 분업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한 가지 일만 반복하도록 설계된 사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사를 조이는 사람은 평생 나사만 조였습니다. 실을 잣는 사람은 평생 실만 잦았습니다. 그것이 효율이었고, 그것이 생산성이었고, 그것이 곧 훌륭한 노동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논리가 학교 교육으로 스며들었고, 가정의 훈육으로 내려앉았고, 어느새 우리의 내면 깊숙이 박혔습니다. 한 가지를 잘해야 한다.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저것 다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아무거나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화가였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조각가였고, 건축가였고, 음악가였고, 수학자였고, 엔지니어였고, 해부학자였고, 지질학자였고, 식물학자였고, 작가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다빈치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레오나르도, 넌 그림만 그려. 딴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모나리자만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기계의 설계도도, 인체 해부의 정밀한 기록도, 수많은 발명의 씨앗도 없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자 생물학자이자 논리학자이자 정치학자였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동시에 탐구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왕이면서 언어학자였고 음악가였고 과학자였으며 문학가였습니다. 그는 한 가지만 파지 않았기에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들처럼 다양한 것에 흥미를 갖는 자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받아온 교육이 공장 시대의 논리를 아직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멀티 포텐셜 라이트입니다. 작가이자 강연가인 에밀리 와프닉은 이 개념을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소명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 하나의 소명 같은 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함이 아니다. 멀티 포텐셜 라이트란 여러 분야의 깊은 흥미와 창의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엄청난 몰입과 흥분을 느낍니다. 마치 불꽃이 붙듯이. 그리고 어느 정도 숙달되면 다음 불꽃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질린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분야에서 필요한 핵심 정수를 이미 흡수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전혀 다른 분야들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발견합니다. 음악을 하다가 수학적 패턴을 발견하고, 요리를 하다가 화학을 이해하고, 명상을 하다가 심리학이 보이는 것처럼요. 셋째, 다양한 역할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팀에서 필요한 역할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채워 넣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죄책감. 나는 왜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할까? 나는 끈기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게으른 걸까? 나는 진지하지 않은 걸까? 이 죄책감은 대부분 외부에서 주입된 것입니다. 당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감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상, 즉 고정된 이미지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한 가지를 파는 전문가여야 한다. 이 상에 집착할 때 본래 자신의 모습인 호기심 많고 다채로운 존재는 억압당합니다. 그리고 그 억압이 고통이 됩니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죄책감 때문에 즐기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면의 갈등입니다. 불교에는 본래 면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너의 본래 얼굴은 무엇인가? 이것은 선사들이 수행자들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즉, 사회가 더 쉬운 역할과 기배와 고정관념을 모두 벗겨낼 때 그 아래에 있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레이블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수학을 잘해. 이 아이는 예술적이야. 이 아이는 운동선수 체형이야. 이 아이는 산만해. 그리고 그 레이블에 맞게 자신을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보세요. 2~3살짜리 아이를 보면 그 아이는 아무 레이블 없이 존재합니다. 지렁이를 보면 신기해하고, 음악이 나오면 몸을 흔들고, 그림을 그리다가 뛰어놀고, 뛰어놀다가 노래하고, 그 아이에게 한 가지만 해 라고 말하는 어른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다채로움이 건강함의 증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한 가지를 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진로를 정해야 하고, 전공을 정해야 하고, 직업을 정해야 하고, 정체성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본래 면목은 서서히 좁아집니다. 하지만 본래 면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묻혀 있을 뿐입니다. 요리를 배울 때 갑자기 눈이 빛나는 그 순간, 악기를 처음 잡았을 때 가슴이 뛰는 그 순간, 낯선 나라를 여행하며 설명할 수 없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본래 면목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아무거나 하고 싶은 마음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래 생명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거나 하는 사람이 단순히 낭만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힘을 갖는지에 대해서입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들이 지금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유튜버, 팟캐스터, UX 디자이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앱 개발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어떤 직업이 생겨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유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우물만 판 전문가? 아니면 여러 우물을 얕게나마 파봤고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 물론 깊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은 여러 분야가 만나는 경계선에서 탄생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심리학을 알면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단순한 디자이너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디자인을 만듭니다. 음악을 알면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광고 음악의 감정적 효과를 이해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코딩을 배운 사람은 번아웃 없이 집중하는 법을 압니다. 요리를 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은 감각적인 묘사로 독자를 사로잡습니다. 이것을 교차 지점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두 분야가 만나는 지점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교차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두 분야를 모두 경험해 본 사람뿐입니다. 아무거나 해본 사람만이
그 교차 지점에 설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그 교차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 때 그는 기술과 예술의 교차 지점에 섰습니다. 그는 대학을 중퇴한 뒤 캘리그래피 수업을 청강했고 그 경험이 훗날 맥의 아름다운 서체를 만들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만약 나는 엔지니어니까 예술 같은 건 몰라도 돼 라고 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미래의 교차 지점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하는 것과 방황하는 것은 다릅니다. 방황은 방향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상태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불안을 잊으려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반면 진정한 탐색은 자신을 향한 깊은 궁금증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어떤 순간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무엇을 배울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을 느끼는가?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내면의 질에 있습니다. 방황은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탐색은 호기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황은 현재를 회피하게 만들고 탐색은 현재에 깊이 뿌리내리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과 지혜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무명 상태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이끌립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단지 불안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상태의 탐색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이것에 진심으로 끌리고 있고 그 끌림을 의식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식적으로 하느냐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을 느끼며 먹는 것과 스마트폰을 보며 기계적으로 넣는 것의 차이처럼 어떤 것을 배울 때도 그 배움의 순간에 온전히 현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방황이 아닙니다. 깊은 탐색입니다. 아무거나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비교할 때입니다. 한 가지를 오래 해온 친구는 그 분야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고 포트폴리오가 있고 직함이 있습니다. 반면 여러 가지를 탐색해온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도 완성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뒤처졌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이 나이에 아직도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 비교의 덫은 정말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교는 본질적으로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여정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을 같은 잣대로 재고 있는 것이니까요. 마라톤 선수와 수영 선수를 비교할 때 육상 트랙에 세워놓고 보면 수영 선수가 뒤처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에 넣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당신의 여정은 수영장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뿐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영과 육상 둘 다를 해낼 트라이애슬론 선수로 잘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은 고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무언가를 더 알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하고 싶은 것에 가까이 다가갔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타인의 속도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인의 발로는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발로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무거나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전제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것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양한 것을 탐색하면서도 그 안에는 나름의 질서와 리듬이 필요합니다. 방법 하나, 깊이의 날과 탐색의 날을 구분하세요. 어떤 날은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날은 그것만 합니다. 방해받지 않고 깊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깊이의 날입니다. 어떤 날은 새로운 것을 기웃거립니다. 부담 없이, 결과 없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이것이 탐색의 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의식적으로 교차하면 깊이도 확보하면서 폭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 둘. 지금 하는 것들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찾아보세요. 언뜻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들 사이에도 반드시 연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와 명상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둘 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현존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식재료의 색과 냄새와 질감을 느끼며 요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명상입니다. 음악과 수학은 달라 보이지만 둘 다 패턴과 리듬을 다룹니다. 글쓰기와 심리학은 달라 보이지만 둘 다 인간의 내면을 탐구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종이에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선을 그어보세요. 예상치 못한 연결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방법 셋. 나만의 우물을 만드세요. 한 우물만 파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우물이 반드시 단일한 분야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 철학과 심리학과 명상을 융합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의 우물입니다. 요리와 여행과 글쓰기를 엮어 문화를 탐구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의 우물입니다. 당신의 여러 관심사들이 만나는 지점, 그 교차로가 바로 당신만의 고유한 우물입니다. 아무도 그 우물을 당신만큼 깊이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을 만들어낸 조합은 세상에 당신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의 역설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하는 사람에게도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마치 열심히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달리고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달리는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분주심이라고 합니다. 쉼없이 달리는 마음, 고요함을 두려워하는 마음, 멈추면 무언가를 잃을 것 같은 불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어라. 고요함 속에서 진실이 보인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을 하는 시간입니다. 텃밭의 흙도 쉬어야 다시 작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밤이 있어야 낮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침묵이 있어야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의 관심사들이 차고 넘치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정작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잠깐 멈춰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숨을 쉬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 떠오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가장 오래 머무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분주함은 때로 선택을 회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함으로써 진짜로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이죠. 멈추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정말로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무거나 해온 사람이라면 당신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한 가지를 못할까? 나는 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을까? 나는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나도 그랬어. 그리고 괜찮았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요리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명상도 하고 그림도 그려봤다면 그 여정 자체가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같은 길을 걷고 싶지만 걸어도 된다는 허락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그 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거나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경계를 넘는 사람들, 범주를 무시하는 사람들, 이것과 저것을 연결하는 사람들.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교육을 만들려면 교육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디자이너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꾸려면 역사를 알면서 예술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무거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꽃은 한 가지 색으로만 피지 않습니다. 숲은 한 종류의 나무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향곡은 한 악기로만 연주되지 않습니다. 원신 안에 있는 수많은 관심사들, 수많은 호기심들, 수많은 하고 싶은 것들은 당신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언제 어떻게 연결될지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연결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캘리그래피 수업과 컴퓨터가 연결될 것을 미리 알지 못했듯이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라. 강물은 스스로 길을 찾아 바다에 이른다. 당신 안에서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믿으세요. 억지로 막지 마세요. 억지로 하나로 좁히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강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넓게, 때로는 좁게, 때로는 돌아서, 때로는 느리게. 하지만 반드시 바다에 닿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매일도, 아무거나 하는 당신을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